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연수를 진행하게 된 강릉 구정초등학교 교사 고규주입니다. 네, 제가 맡은 이번 시간에는요, MS 오피스 365 패키지 안에 있는 팀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원격 수업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MS 오피스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다들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오피스 패키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팀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격 수업에 좀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피스 365를 이번 시간에는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팀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학생들과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좀 이 오피스를 사용하면 좋은 장점이라든지, 팀즈를 사용하면 이런 장점이라든지 좀 생길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 계정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꾸 비밀번호 아이디 까먹거든요. 그래서 잘 잊어먹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원가입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피스 365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팀즈를 비롯한 여러 오피스 제품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웹에서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파워포인트 깔아야 되는데요, 엑셀 깔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정만 있으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팀즈와 연계해서 좀 협업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1TB를 계정당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이 MS 오피스 365라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A1 패키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용량이고요. 최대 관리자가 5TB까지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교육청과 MS 오피스가 지금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팀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는 온라인 회의 수업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온라인 회의나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화상 회의, 그다음에 뭐 1대1, 뭐 1대 다수, 좀 화상 채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수행을 하거나 제출을 하고, 아니면 파일을 공유하거나 하나의 문서 파일을 협업해서 작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이제 평가 루브릭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채팅을 학생들과 계속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기에는 적합한 툴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지금까지 사용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학생 회원 가입이죠. 이 계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사실은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정을 관리하는 측면, 학생 계정을 어딘가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적어 놓으셔야 되고, 계속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때마다 찾아줘야 되는 이제 이런 한계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어느 툴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학생들도 익숙해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레 겁먹고 안 하시면 이제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아이들이 뭐 끼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 관리 방안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피스 365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계정이 있어야지 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오피스 365 계정은 만드는 방법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강원 오피스 365라는 사이트에서 학생 계정을 지금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별로 지금 테넌트,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이, 지역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을 알고 있다면 그 계정을 이용해서 학생 계정을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회원 가입이나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 한 분이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시고 세팅을 하시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 쪽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 365 사이트에서 학생 계정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초등학생은 모두가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교사 휴대폰으로 다수 학생의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이트 가서 회원 가입해봐, 이제 부모님 동의 얻어서 해봐 라고 하면 한 3분의 2는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모님 동의를 하고 이제 얻은 후에 선생님 휴대폰으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휴대폰 하나로도 다수의 학생들을 인증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입 코드가 필요합니다. 가입 코드는 학교별로 이제 학생, 교사 가입 코드가 다른데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학생 코드도 교사 코드도 학교별로 달랐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교사 코드, 학생 코드 이렇게 두 개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코드는 학교 정보부장님께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정보부장님께서 이거를 공문을 확인을 못하셔서 지금 모르고 계신다면 업무 포털에 우측 하단에 행정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 썼던 K-에듀파인이 아닌 구 업무관리 시스템 2019년도의 공문 중에서 총무과 18706번 공문을 참고를 하시면 가입 코드랑 관련 좀 매뉴얼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가로 더 될 활용성이 있고 하니까 지금 어떤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 사이트 주소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office365.gw.go.kr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친절하게 강원도 교육청 오피스 365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보시면 교직원 계정 생성이 있고 학생 계정 생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학생 계정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에듀 버전을 무료로 또 다운로드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집에 컴퓨터가 윈도우 만약 7을 쓰고 있다면 이렇게 10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교직원이니까 교직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약관에 동의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약관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 인증 코드인데요. 이 인증 코드를 아까 말씀드린 공문이나 정보부장님께 문의를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드는 제가 입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공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기관 및 학교,
해볼까요? 구정 초등학교, 제가 근무하는 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성함도 적어주시고, 네, 그리고 휴대폰 인증,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디, 그죠? 샘플 골뱅이 구정.gw.es.kr 중복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형태가 지금 이제 학생 교사의 어떤 계정 형태가 됩니다. 아이디, 학교명, GW 저희 강원도교육청이죠. 그다음에 es.kr 초등학교라서 es.kr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확인하시고 보조 이메일 하나 넣으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가입이 됩니다. 학생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학생도 똑같이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요. 똑같습니다. 인증코드 입력하고 기관, 이름, 그 다음에 학년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휴대폰 인증을 할 때 이제 보호자의 어떤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도 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대리인 대신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부모님께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문서로 남겨놓으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계정 만들고 비밀번호, 보조 이메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정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느냐, portal.office.com 여기로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지금 이 사이트에 접속이 되시면 이렇게 로그인부터 하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계정으로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학생용 계정입니다. 이렇게 학생용 계정으로 지금 오피스 포털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오피스를 이렇게 상단에서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지금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서 학생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서 학생 계정을 만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관리자 계정이 있으면 학교 오피스의 모든 계정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테넌트에 있는 계정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 추가로 이제 M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썼었는데, 이런 걸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리자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이거는 이제 공문으로 관리자 계정을 보내주지는 않고요. 직접 교육청 전산 담당 주무관님께 문의를 하시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보부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장점을 말씀드립니다. 학생 계정을 교사가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니까 이런 계정 관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비밀번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이 직접 만들었다면 또 휴대폰 인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교사가 그냥 계정 관리 들어가서 비밀번호 한번 초기화 해주면 바로 되죠. 그리고 이제 추가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고, 정보부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관리자 계정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을 했고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랑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라는 게 약간 없었어요. 학생 계정에는. 그리고 선생님들 계정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관리자 계정은 다른 제품군들도 이제 만약에 라이센스를 입혔다면 사용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외에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어드민 계정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계정 이름은 꼭 어드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들어가시면 이제 사용자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볼게요. 사용자 있는데 활성 사용자는 이제 지금 계정이 생성돼서 쓰고 있는 사용자들, 그리고 거기 연락처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연락처를 이제 주소록처럼 목록을 해주고요. 이 게스트 사용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나중에 팀즈에서 제가 이걸 활용을 하실 건데 계정이 없어요. 오피스 계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게스트 사용자로 이 관리자 계정에서 지메일이나 네이버 쓰시는 분들이 요거를 이제 게스트로 등록을 해놓으면 다는 아니지만 이 오피스 안에서 이제 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팀즈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팀즈를 사용할 때 만약에 오피스 계정을 다 못 만든다고 하면 게스트 사용자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성 사용자 한번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던 학생용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 목록들은 관리자가 만든 계정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아까 그 사이트에서 직접 만든 계정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계정이 여기에서 관리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또 우리 반 친구 이름이 코로 나왔다. 별로네요, 이름이. 네, 어쨌든 그래서 이름은 뭐 코로나 고정점 cwa.skr 해서 만약에 겹치는 계정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암호 설정은요, 자동 생성이 있고 직접 생성이 있는데 저는 직접 생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배포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게 자동 생성을 하면 나중에 이거를 이제 변경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체크를 보통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자꾸 까먹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를 일단은 만들어 주시고 암호도 일단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 친구들이 자신만의 어떤 좀 프라이버시가 중요시하다 하면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게 좀 그렇다 싶으신 분은 로그인했을 때 암호를 변경하도록 설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잃어버렸을 때 교사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럼 저는 암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암호를 입력했고요. 치약이라고 나오죠. 치약이라고 나오면 답을 안 넘어가요. 지금은 네, 강력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라이선스를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오피스 제품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라이선스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 계정에 저는 지금 이걸 학생용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용을 체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 계정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교직원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교직원 학생용은 반드시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학생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자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희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서 관리자 부매니저 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함부로 주시면 안 되는 게 계정 관리 측면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정보부장님과 뭐 각 학년 부장님들 정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사용자로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이름 코로나, 암호 입력했고
라이센스는 학생용 오피스 365 A1 플러스. 네, 추가 완료. 그러면 이제 큰 이상이 없는 한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네, 보이시죠? 코로나라고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언제 일일이 하나씩 다 하고 있냐 이러시는 분들 아마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당연히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선생님들 계정을 생성해 주실 때랑 학생들 계정을 생성할 때랑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용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 사용자 추가를 누르시면요, 여기서 여러 사용자 가져오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CSV 파일,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양식에 맞춰 학생들 아이디랑 기본 정보들 입력을 해주시면 일괄로 다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헤더만 포함됐다는 건 이제 위에 제목만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샘플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까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미 받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화면입니다.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사용자 이름에 계정을 넣고요. 성, 이름, 표시 이름, 직함, 부서. 그리고 나머지들은 크게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빼놨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실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에 가지고 간다고 하시면 학년반으로 계정을 만들어 버리면 다음 해에 학년이 바뀌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임의로 이렇게 해놨지만 뭐 학번 아니면 이제 출생 연도로 해서 고유 번호를 가지고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정명으로 가져가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관리센터에서 찾아보기, 그래서 여기 스튜던트 있죠. 그래서 설정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를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조금 익숙해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만드신다, 아니면 학생들이 저는 아이디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할 때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도구들 중에 폼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폼이 뭐냐면 설문조사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폼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네, 폼을 지금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보시면 땡땡초등학교 교사 MS 오피스 365 계정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문을 해놨어요. 이렇게 설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설문 순서가 낯이 익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CVS 파일 있죠? 그 파일 순서랑 동일합니다. CSV 파일하고 굉장히 지금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응답을 했을 때 이 응답을 바로 엑셀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계정명이나 이런 거를 다 입력을 하셨겠죠. 그러면 이 관리자분께서는 이거를 그대로 여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아까 샘플 파일에다가 갖다 붙이셔서 그대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폼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았습니다. 이 폼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으거나 어떤 좀 수업 때 의견을 모을 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학생 계정, 그 다음에 교사 계정, 그 다음에 학생 계정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이 모든 게 선행이 되면 팀즈를 활용하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팀즈를 가지고 이제 해볼 건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계정을 만드셨을 때 팀즈에서 학급을 개설을 하고 학생들과 어떤 기능을 통해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